네, 안녕하세요. 주유총입니다. 6월 21일 일요일 브리핑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전체 브리핑보다는 다음 주에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져갈 것이냐에 중점을 두고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매크로 얘기를 먼저 하자면 지금 유럽과 일본, 미국이 연달아 금리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글로벌에서 금리 인상 기조가 많이 생겼습니다. 미국은 이번에 금리 동결을 하긴 했지만 9월에 인상 확률이 좀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9월에 일단 인상을 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금리를 앞으로 우리가 왜 중요하게 체크를 해야 되냐면 결국 AI에 돈이 많이 들어가야 이 AI 버블이 유지가 되는데 이렇게 금리를 이제 올리면 AI 자금 수혈에 있어서 둔화 시그널이 점점 생기기 때문이에요. 말 그대로 금리가 상승하면 돈을 빌리기가 더 힘들겠죠. 그러다 보니 자금 수혈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고 자금 수혈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다라는 것 자체가 AI 버블이 꺼진다는 거죠.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이 몇 가지 나오다 보니까 지금 구글이라든지 구글에서 유상증자를 얼마 전에 발표를 했죠. 급하게 유상증자를 하고 또 급하게 IPO를 하게 되는 거예요. 스페이스X라든지 또는 지금 오픈 AI라든지 IPO를 다 준비를 하고 있죠. 지금 전부 다 금리 인상 시그널이 나오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빨리빨리 자금 수혈을 미리 땡겨서 하려는 거예요. 물론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바로 자금 수혈이 뚝 끊어지기보다는 그 속도가 중요합니다. 언제 어떻게 둔화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매일 뉴스를 보면서 가장 빠르게 우리가 정보를 얻고 대응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글로벌에서는 금리 인상 쪽으로 돌아섰다. 그렇게 되면 AI 쪽으로 돈이 안 들어갈 가능성이 점점 생기고 있다. 물론 지금 당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앞으로 6개월, 1년간 계속 금리를 올리다 보면 AI 버블이 언젠가는 크게 꺼질 수가 있는 가능성들이 점점 생기고 있다. 그 정도로만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매크로에서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 거는 코스피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일들이 뭐가 있느냐를 계속 체크를 하셔야 돼요. 지금 가장 최단기간에 코스피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이쪽인 것 같아요. 연기금 리밸런싱이 한시적으로 유예가 됐었죠. 그게 6월 말까지였어요. 그래서 7월부터 연기금이 리밸런싱을 하게 되면 55조쯤 매도 규모가 형성이 됩니다. 이 55조라는 규모가 상당히 커요. 이번 26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외국인 코스피 총 매도 금액이 대략 한 120조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리밸런싱 금액이 55조라는 건 이 전반기에 외국인이 우리나라 코스피를 매도한 금액의 한 절반 가까이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실제 이 리밸런싱이 일어나서 매도가 된다면 삼전 닉스는 놔두고 다른 쪽을 매도할지 아니면 삼전 닉스를 주로 매도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모르지만 이 55조라는 규모를 다 채우려면 삼전 닉스를 빼놓고 이걸 채울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은 있죠. 즉 삼전 닉스를 대거 팔아치울 가능성이 꽤 높은 거죠. 물론 뭐 이렇다고 해서 절대로 한 번에 55조가 쏟아진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니고 단계적으로 매도가 나올 텐데 아니면 또 리밸런싱 유예가 돼서 한 번 더 연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55조라는 금액 자체가 좀 과장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지만 일단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크로적인 부분에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현금 보유를 강하게 해야 될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현금 보유를 해야 될 시기라는 건 그 시간 동안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반도체 장세가 꺾이면 단기 매매를 할 것도 없고 모아가기도 매수하기까지 꽤 시간을 견뎌야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점점 오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당장에 현금 비중 100%를 하라는 건 아니지만 반도체 장세가 꺾이거나 아니면 좀 이상한 일이 터질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는 언제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종목을 다 팔고 나서 현금 비중이 높은 그런 계좌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겠다 정도를 미리 지금 생각을 꼭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매매 전략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크게 우리는 단기 매매 그리고 모아가기 이렇게 두 개를 하고 있죠. 단기 매매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지금 단기 매매를 하시려면 현재로서는 무조건적인 조건이 하나 붙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LG이노텍, 뭐 추가하자면 대덕전자, 코리아서킷 이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건 아무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정도로 세 개로 압축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종목들 외에는 아예 매매 자체가 금지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냥 다른 종목들은 없는 종목이에요. 이 세상에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어디까지나 단타 또는 단기 매매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기 스윙에서.
특히 지금 이 단기 매매에서 중요한 거는 모든 감각을 여러분들이 지수 반등 타이밍에 맞춰야 돼요. 지금 삼전 닉스가 결국 코스피 차트랑 같이 움직이고 있죠. 그 말은 이렇게 SK 하이닉스의 뭐 선을 긋고 줄을 긋고 어디서 반등이 나올지를 맞히기보다는 코스피 차트에서 지금 이 코스피 차트인데 코스피 차트에서 반등 타이밍과 연계시켜서 삼전 닉스를 사면 훨씬 더 수월하게 매매를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코스피 차트에 이 부분에서 내가 매수를 해야만 이거를 먹을 수가 있어요. SK 하이닉스로 다시 돌아가면 SK 하이닉스에서 내가 여기서 선 긋고 뭐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코스피 차트를 보고 SK 하이닉스를 돌아가서 여기서 내가 더 채울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SK 하이닉스 차트를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지금 금요일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기 얘들은 지금 윗꼬리를 크게 달긴 했지만 어쨌든 양봉으로 끝났어요. 근데 삼성전자도 어제 음봉으로 끝났고 LG이노텍은 마이너스 10% 정도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금요일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기 외에는 그냥 모든 종목이 다 떨어졌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러면 제가 지금 방금 아까 전에 말한 거를 고려 안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매수가 됐을 수도 있죠. 금요일 종가에. 왜 그렇죠? 코스피에서 지금 반등 타이밍을 노리는 게 아니고 개별 종목에 맞춰서 지금 조정이 나왔니 안 나왔니를 보고 있으니까 먼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왜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여기서 코스피 지수가 무너지면 지금 받은 조정에서 또 조정을 더 받아야 돼요. 쉽게 말해서 코스피가 아직 조정을 안 받을 때도 이렇게 조정을 받아야 되고 코스피가 조정을 직접 받을 때도 또 조정을 더 받아야 된다는 거죠. 추가로. 그래서 개별 종목 차트에 지금 조정이 나왔니 안 나왔니를 맞추지 말고 코스피 반등 타이밍에 맞춰서 매매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삼성전자 마찬가지죠. 지금 오늘 음봉이 나왔으니까 내일 올라가니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코스피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타이밍에 맞춰서 그때 매매하시는 게 제일 좋다는 거죠. 여기를 내가 어떻게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았니 많이 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거 가지고는 여기서는 삼성전자가 지금 올라갈지 말지를 맞히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매수 타이밍을 보자면 지금 이 동그라미 자리처럼 지수는 오르는데 종목이 먼저 이렇게 뚝뚝뚝 떨어진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은 절대 매수하지 마시고 어떤 외부적인 사건들이 개입이 돼서 이 코스피가 이렇게 아주 크게 떨어지는 날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즉 삼전 닉스를 포함해서 모든 종목이 마이너스 막 8%, 12%씩 찍어버리는 그런 날에 종가 매수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여기서 장이 진짜 미친 척하고 그냥 계속 올라가 버리면 따라 붙지 말고 놔주세요.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여기서 음봉이 나왔니 많이 지금 들어가야 되니 많이 마지막 조정이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 타이밍이 나와야 돼요. 아주 크게 떨어지는 날. 여기서도 지금 시가가 마이너스 7%를 찍고 마이너스 11%까지 갔다 왔죠. 그럼 어떤 일이 크게 있었다는 거죠. 이날. 그러니까 이렇게 지수가 밀려버리면서 삼전 닉스 포함해서 다 같이 밀리는 날. 그때 들어가면 가장 반등 확률이 높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아가기도 마찬가지로 코스피 반등 타이밍에 맞춰서 매수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모아가기는 지금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은 지수가 지금 꺾이지도 않았는데 지금 잘 보세요. 지수가 지금 꺾였어요. 지수는 아직 멀쩡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계좌에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막 마이너스 5%, 10%가 금방 넘어가 버리잖아요. 굉장히 장이 안 좋아야 정상인데 코스피 지수는 아직 꺾이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신고가란 말이에요. 신고가. 그래서 지금 코스피 지수가 꺾이지도 않았는데 먼저 떨어진단 말이죠. 대부분 종목들이. 이때 내가 여기서 사고 싶었어요. 나 이 자리 오면 더 살래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먼저 떨어졌을 때 사면 별로 안 좋다는 거죠. 왜죠? 여기서 코스피가 꺾이기 시작하면 얘는 이걸 뚫고 더 크게 내려올 거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너무 빨리 사게 되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아가기 하시는 분들은 먼저 떨어진다고 해서 얼싸 좋다 사지 말고 결국에는 코스피 지수 맞춰서 매수를 하셔야 돼요. 코스피 지수가 개박살 나는 날, 모든 종목이 삼전닉스 포함해서 다 떨어지는 날, 그럴 때 위주로 종가마다 모아가기를 하시면 가장 좋은 타이밍에 매수를 하게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다시 정리를 하자면 매크로 부분에서는 앞으로 글로벌 금리 인상 시그널에 우리가 집중을 좀 해야 된다. 앞으로 금리 인상을 하냐 마냐는 이제 의미가 없죠. 이미 금리 인상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이제는 금리 인상의 속도가 중요하다.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금리 인상을 할 것이냐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속도에 따라서 AI 산업의 자금 수요 부분이 얼마만큼 빠르게 둔화되고 있는지가 AI 버블의 끝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정도로 볼 수 있고 매매 전략으로 보자면 결국 지금 수익을 내려면 지수 반등 타이밍에 맞춰서 매수를 해야 된다. 지수는 좋은데 내가 좋아하는 종목들이 먼저 이렇게 떨어진다고 해서 좋아하지 마라. 다시 오르려면 결국 이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오를 때 그때 같이 오른다.
그래서 매수를 하려거든 종목 차트를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고 지수가 크게 무너지는 날, 사람들의 곡소리가 나고 그리고 삼전닉스 포함해서 모든 종목이 박살나는 날, 그런 날 위주로 종가에 사시는 게 가장 최선일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한국 장세는 주식 20년 하신 분들, 진짜 20몇 년 하신 분들도 처음 보는 장세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말도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전문가가 뭐라고 얘기를 하든 뭐라고 주장을 하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비판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나중에 꼭지에 물려서 진짜 남 탓해봤자 아무것도 돌아오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스스로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또 판단해서 그때그때 빨리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꼭 이 부분을 명심하시고 매매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6월 21일 일요일 브리핑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